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식탐여행 17번째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식탐여행 17번째 주제 내용은 돈은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라면 돈은 있다 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흥에 맞춰서 좀 흥이 겨워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윤호가 지난 7월달부터 8월 초까지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잘 존버해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7월 21일 고향만두 1+1 행사를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9개월 만에 머리를 깎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지난 1월에 해주셨던 밀가루 반죽을 손수해주셔서 수제비를 떠주셨었는데요. 그 국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큰 들통에다 하셨기 때문에 국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밥을 말아먹기도 좀 애매모하고 말이죠. 그래서 머리 깎으러 오랜만에 9개월 만에 갔다가 머리 깎고 나오는 길에 그 근처에도 할인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고향만두가 1+1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캐치해오듯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신 이 수제비 국물에다가 그냥 만두만 넣으면 되니까요. 파만 좀 더 넣어가지고요. 만두국을 끓여서요. 어머니한테 챙겨드렸고요. 보기엔 되게 많아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제 건데 이 사과 그림과 큰 대접은 제 그릇이고요. 어머니는 연녹색 그릇인데 이게 많은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라면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항상 밥을 밑에다 깔아놔요. 그리고 라면 끓일 때 라면 국물하고 같이 붓다 보니까 항상 2개 이상 끓여진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날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지난 1월에 해주셨었던 수제비 국물 남은 여분에다가 만두를 넣어서 만두국을 해 먹었던 적이 있네요. 먹다가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이거 미담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한테 만두 한 3개 이상을 더 건져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너 안 먹고 왜 나 주냐 이러길래 어머니가 만두를 이상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밥을 말았기 때문에 엄마 제가 밥을 먹어도 됩니다 이러면서 능청스러운 발연기를 하면서 밥과 함께 제가 남겨져 있는 만두 한 서너 개가 다 숟가락으로 으깨가지고요 고깃국처럼 먹었습니다. 마치 만두국밥 먹는 듯이 말이죠. 저는 참고로 여러분 군만두를 더 좋아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맛있게 드셔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20년 7월 24일 이날 어머니가 재래시장에 이른 아침에 저 몰래 가셨더라고요. 가셔서 찰도넛 이거 하고 꽈배기를 사왔어요. 예, 근데 이날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 실업급여 제 1차 첫 실업급여로 24만 480원 나온 돈 가지고 말이죠 어머니와 함께 소고기 먹으러 갔었는데 이날이었어요. 딱 이날. 근데 어머니가 찻쌀 도넛만 사온 게 아니라 저희가 초복을 못 챙겨 먹었거든요. 닭을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그 재래시장까지 넘어가가지고 언덕길 넘어가서 장위동을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셔서 닭을 또 2마리를 사왔어요. 부추와 함께 끓여놓으신 삼계탕 같은 국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외면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희 집에서 한정거장 되는 거리 돌고지 5번 출구에 나오면은 어머니와 소고기 저랑 엄마랑 여기 진짜 토박이 단골집이거든요. 진짜 무슨 날이 있다 싶으면 제가 항상 여기로 왔어요. 특히 월급 첫째 날 되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항상 이 정육식당을 왔어요. 일면 여기는 소 한 마리로 유명한 데인데 값이 그렇다고 많이 비싼 편도 아닙니다. 대신 여기는 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돼지 한 마리도 있어요. 근데 엄마랑 저 혹은 간혹 이제 여동생하고 있었을 때는 소고기 한 마리를 항상 먹으러 여기를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소 한 마리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져가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을 할 수 있는 쌈장, 고추, 그리고 마늘 절편, 그리고 김치, 파채, 그리고 양파채, 이거 쌈 종류 있고요. 참기름, 들기름, 초고추장이 있고요. 여기다 이제 이 파채에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하는 거고요. 이게 앞접시들 여기 소금이 담겨져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쓰기다시 일명 밑반찬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샐러드가 있는데요.
다 먹었다 싶으면 샐러드 더 갖다 달라면 오히려 2배 이상 더 많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판에 보시면은 여기 된장도 한번 더 리필해서 넣어주세요 하면 와서 해주세요. 참고로 여기는 상차림비를 받아요. 1인당 2,000원씩 말이죠. 그래서 이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랑 함께 가서 먹었고요. 특히 저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김치 다음으로 제일 맛있었던 게, 뭐 고기도 맛있지만 저는 이 마카로니가 되어 있는 샐러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만에 또 간만에 왔더니 이날 적상추가 샐러드처럼 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뭔지 모르겠고, 여기 갈비살 있죠. 어머니는 갈비살 매니아입니다. 저도 갈비살 매니아고요. 그리고 꽃등심 2조각이 이렇게 있고요. 버섯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갈비살 다음으로 여기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 참고로 어머니가, 저는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어머니가 항상 꽃등심을 많이 못 드세요. 특히 여기 뭐 살치살이나 뭐 몇 가지 살 종류가 있는데 그걸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반절 굽고요, 또 여기 굽고, 무조건 갈비살은 다 올립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갈비살을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저는 이거 딱 한 점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반, 여기 반, 그리고 꽃등심 한 장 크게 올려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다 리필해서 올려주고, 저는 고기 굽느라고 바빠요. 왜냐, 어머니가 항상 드시고 나면은 마지막엔 제가 이걸 먹게 되거든요. 그 후에는 어머님 멈추세요. 이렇게 숟가락 접시에 냅두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날 어머님을 진짜 오랜만에, 진짜 7월 24일 이날 진짜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초복날 치킨도 못 시켜드리고 뭣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손가락 빨고 있는 시작에 첫 실업급여 받은 걸로 진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월급 받은 타만 쳐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이번 2020년도 8월 7일 제2차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7월 한 달여 동안 구직 활동한 거를 신청서를 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업 인정이 되어져서 제2차 실업급여,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80 얼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일 1순위로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소고기 먹으러 와야죠. 또 한번 여기요. 예, 어머니 보양식 차원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소고기를 먹으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다 닦아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냐. 이거 실제로 여러분 먹기 전에 찍은 게 아니라 진짜 다 먹은 후에 찍은 거예요. 그 심지어 저는 이 고기 불판 여기 기름 튀는 이 화덕 이 스위치를 다 닦고 와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편집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조작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심지어 김밥집이나 분식집 가서도요,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반찬 그릇 차곡차곡 쌓아올리고요, 그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지고 와서 먹는 버릇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던 컵들도 쌓아올리고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는 이거 구락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랑 저는 고깃집 가서 무조건 고기를 먹던지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반찬을 무조건 다 먹습니다. 그게 맛있건 없건 간에 말이죠. 그분들이 그 차려주고 맛스럽게 먹음직스럽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뜩이나 이 시간대가 또 사람이 많이 붐비고 올 시간대였어요. 거의 저희가 2시쯤에 가서 먹은 거였는데, 아니 여기 써있네, 4시에 가서 정확히 18시 27분 거의 6시까지가 정확히 2시간 동안 먹고 가는 사이인데, 저녁 시간대 사람들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 상차림비 돈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깨끗이 치워가면 좋잖아요. 근데 또 이날 또 어머니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화장실 가서 샤워를 아니 저기 세수를 한번 하고 오거든요. 샤워랜다. 그러면은 어머니 모시고 이제 계산 영수증 가지고 계산대로 가면은 어머니가 좀 늦게나마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상차림을 하시는 젊으신 분들 2-3명이 와서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니 여긴 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놀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뭘 요구하고 뭘 바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랑 엄마랑은요, 무조건 먹으면은 무조건 여기다가 휴지각 하나 올려놓고요, 무조건 입 닦기도 하고 바닥을 닦아가면서 먹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먹진 않는데 밖에서 먹을 때만은 그렇게 정결하고 깔끔하게 먹고 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번 2020년도 8월 7일 구직활동 인정받아서 심사 잘 받아서 제2차 실업급여 받으면은 어머니를 또 두 번째로 소고기를 먹으러 한번 와보고 싶네요. 그리고
당연히 소고기 먹고 오면 뭡니까? 입구 앞에 보면 그 멘토스 같은 거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박하향이 나는 캔디 하트 모양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한 무대기 가지고 휴지에 싸갖고 왔고요. 먹으면서도 와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내돈 내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뒷광고 받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이렇게 증거 자료 삼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 한 마리가 48,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상차림비라고 2명이니까 2,000원에서 총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료수가, 야, 저희는 항상 사이다 먹고 오거든요. 1,000원 할 줄 알았는데 2,000원 받더라고요. 어휴.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5만 얼마였는데, 근데 그만큼 생각으로 또 고기 질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제가 엄마랑 여기 간 지가 거의 한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 6년까지는 단골이었는데도 그래도 메리트 있게 퀄리티 좋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소 한 마리 먹은 것만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웬만큼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고기 중에서 어떤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어머니랑 함께 그 소고기 하면은 이제 꽃등심을 좋아하는데 엄마랑 저는 갈비를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게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돼지 껍데기나 그렇다고 오돌뼈 같은 건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소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날 이렇게 먹고 오면요 그 다음날 아침과 점때까지 배가 더부룩해서 배고픔이 없어져요. 내돈 내산한 윤호의 증거 자료 사진을 증빙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시죠. 그리고 나오면 뭡니까? 바로 앞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커피 따뜻하게 한 잔 먹으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20년도 7월 25일 다음날인데 이날은 어머니가 전에 재래시장에 사왔었던 꽈배기하고 찰떡 이거 먹었는데 이거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먹었고요. 그리고 문제의 날입니다. 2020년도 7월 29일 어머니 생신날 전날인데 어머니가 스스로 또 이렇게 손수 미역을 또 이렇게 손수 물에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딴 집들은요 여러분 TV에서도 항상 정석적으로 내는 거 뭡니까? 미역을 불려 넣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기름하고 볶아가지고 국물을 우러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맑게 저희는 국물을 좀 맑게 먹는 편인데 미역을 불린 거를 전날 불려놓고 그 다음날 생일날 먹을 수 있게끔 미역을 한번 씻어낸 다음에 미역을 넣고 마늘 넣고 국간장 넣고 이제 소고기 국거리용 고기 넣고 이제 끓여 먹거든요. 근데 이날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씁쓸했던 게 어머니 생신 전날 밤에 어머니가 이렇게 미역을 불려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다음날 어머니의 케이크를 사들고 여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돈은 없는데 진짜 그분을 위해서라면 돈을 쓴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23,000원 주고 또 내돈 내산 케이크를 사들고 쌍둥이 조카가 있는 여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좀 조촐하게나마 이제 촛불 켜고 이제 했는데 이날 좀 언쟁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지만 이때 피보험자 보험료 어머니 거 좀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제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 올리기로 했었는데 2달이 돼가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좀 상황 안 좋았고 저랑 오히려 동생하고 좀 언쟁이 좀 있었어요. 예. 오빠라고 한다는 녀석이 백수처럼 이제 집에만 있고 돈을 안 벌어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말았죠. 그리고 어머니 생신날인데 뭐 용돈이나 뭐 선물 하나 제대로 해주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얼른 많으신데 그 잔치상이나 생일상도 좀 뻑적지근하게 차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아들 그리고 부족한 여동생 때문에 좀 그래도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좀 씁쓸한 특별하지 않은 부모님 생신날이었습니다. 또 이날 여동생이 치킨을 시켜줬어요. 그 엄마랑 제가 주로 많이 시켜 먹었던 데가 강호동 치킨이거든요. 그래서 간장 강호동 치킨하고 그리고 아삭바삭 그냥 아삭바삭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요. 쌍둥이 조카들과 엄마와 제가 이렇게 먹고 동생이 이날따라 또 저랑 좀 언쟁이 있었던 게 그 보험료 문제 때문에 그 매제하고도 또 타박에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빨리 이거를 챙겨서 엄마를 저를 내쫓듯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좀 많이 씁쓸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아시죠 여러분, 맥주 2캔. 이때부터가 아마 처음으로 엄마랑 맥주 아닌 독대를 할 때였는데, 이날은 진짜 맥주밖에 안 사갔어요. 진짜 다른 특별한 안주는 못 사가고요. 엄마랑 한 잔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솔직히 죄송한 마음은 저는 되게 컸거든요. 제대로 된 생일상 차려드리지도 못하고, 또 매제하고 또 윤정이 여동생 때문에 좀 잘 못 살고 또 유도롭게 살 수 없는 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엄마랑 함께, 저는 먹다 남아 아까 그 치킨 싸가지고 와서 먹었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맥주 한 캔 쫙 마시다가 어머니도 일찍 방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저 몰래 남몰래 화장실 가서 울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끓인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먹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날은 어머니가 끓이신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그냥 밥에다 진짜 제 18번처럼 먹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죠?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저 이날 밥에 물 말아 먹었습니다. 진짜 또 김치랑 해서 말이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특별하지 않았던 어머니 생신 다음날, 2020년도 7월 30일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그 다음날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마른 보리차물 밥에다가 열무김치랑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케이크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반찬통에 보관한 거 락락해서 빼가지고요. 입이 참 밍글밍글하고 텁텁하더라고요. 보리차물에다가 김치를 먹어서 그런 건지 좀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꾸덕꾸덕하게 아주 어머니 생신 케이크를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먹었으니까 목매잖아요. 그 치킨 배달 왔을 때 나온 그 코카콜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 한 반절도 안 남은 거, 2분의 4, 정도? 4분의 1 정도 남은 거? 코카콜라 조금 김이 빠졌지만 병나발 불었습니다. 소주 나발 불어야 되는데 말이죠. 참 우습죠? 그리고 2020년도 8월 1일 어머니께서, 이날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이었는데 이날 또 토요일 로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날 이상하게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에서 손을 풍기면서요. 되게 꼬신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귀찮다고, 덥다고, 피곤하다고 잠만 잤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당시에는 유튜브 업로드를 새벽에 하고, 또 대본 및 또 다른 유튜브 영상 제작 컨텐츠를 하느라고 과정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밤을 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가보면 좀 뒤숭숭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늦게까지 자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 이렇게 부추전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쩝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아마 이날이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원래 처음은 그 어머니 생신날 맥주 한 캔씩 먹었던 거 다음날 어머니가 비가 몹시 많이 내는 토요일날 이렇게 부추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황도캔, 복숭아는 못 사드릴지언정 황도캔 저희 동네 또 할인가로 파는 게 있어서 황도캔 하나랑, 그리고 그날따라 콘치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집에 마요네즈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캔 아시죠 여러분? 옥수수 콘 들어있는 거 캔, 그거랑 사갖고 와서 어머니랑 최근에 제가 컨텐츠로 올리는 어머니와 함께 술 한잔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윤호의 특집 풍경을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전 과정을 보면요, 저는 어머님 그분한테 참 많은 걸 잘 못해드리는 되게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8월 1일 토요일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동네 마지막 시간대쯤에 그 핫도그를 마지막 여분 2개 3개 항상 이렇게 남겨진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1,000원씩밖에 안 하거든요. 사장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요, 이날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이 작은 방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핫도그를
칼과 포크를 써가면서 저의 주말 첫 외식 아닌 외식을 하는, 이게 한편으로는 스테이크, 한편은 돈가스 겸 해서 먹었던 적이 있었던, 뭐 눈물 젖은 핫도그는 아닌데요. 그냥 비오는 날에 핫도그를 한번 뽀대나게 포크를 끼고 그리고 칼질을 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해먹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핫도그는 역시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먹어야겠더라고요. 칼질을 하는데 되게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했던 2020년 8월 1일 저녁 8시쯤에 어머니가 부추전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복숭아를 좀 사다 주고 싶었는데 복숭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3개인가 4개에 한 만 얼마? 8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캔 통전으로 된 것 중에서 유동 거는 아닌데 다른 회사 계열 거였는데 수입 제품이었지만 1280원? 이렇게 하는 캔 항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동동 띄어서 어머니한테만 특별히 술안주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전을 오히려 제가 잘라서 이건 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게 먹는 게 또 맛있더라고. 또 비도 추적추적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 앞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거 990원에 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있는 마요네즈랑 해서 콘치즈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 생각으로 쉽더라고요. 좀 자글자글하게 마요네즈 왕창 넣고 끓일 때 소금을 살짝 넣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간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짭짤하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술안주인데.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이날 막걸리 사왔네요. 맞아, 어머니가 바나나 막걸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밤막걸리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포천 막걸리도 있고 강원도 막걸리도 있고 요즘 상전하는 십장생 서울 막걸리도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막걸리를 이렇게 짠 하고 한 잔 기울이기도 했고요. 이게 어머니하고 술 한잔 하는 클래스로 해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김없이 부추전과 함께 먹었고, 저는 쌀막걸리, 이거 바나나 맛도 좋았지만은 저는 은근히 밤막걸리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쓰긴 했지만. 근데 이 콘치즈 생각으로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어우, 선택을 잘한 듯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생각이 쉽더라고요. 마요네즈 넣고 어느 정도 얼통당하게 좀 넣고, 그리고 옥수수 캔 사갖고서 살짝만 끓여주시면요, 그 횟집에 가서 나오는 스키다시 밑반찬 그 느낌의 콘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말리네요. 물 좀 먹을게요. 어머니가 이날에, 어머니도 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머니는 정작 본인은 잘 안 드시면서 항상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해주신 부추전 먹고 원기화복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입니다. 2020년 8월 2일 이날은 좀 마음이 섭섭하고 시원섭섭한 날이었죠. 어머니가 밑반찬으로 호박을 조림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2-3일 동안 못 먹었던 건데 맛이 갈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밥이 제가 항상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밥을 넣고 간장을 넣고 계란을 넣고 호박조림 넣고 그리고 꽈리고추 어머니가 밑반찬 항상 해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고 볶고, 이거는 이제 집에 그 떡볶이를 해먹거나 가끔씩 간헐적으로 제가 날라면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스프를 안 먹어요, 잘. 그래서 스프만 남은 거하고 건더기하고 넣어서 끓인 라면 국물하고, 라면 면 없어요, 여러분. 라면 국물에다가 호박과 꽈리고추 볶음밥을 함께 먹은 날입니다. 좀 많이 이날은 좀 씁쓸했죠. 한동안 잘 챙겨 먹고 돈도 좀 쓰고 그러다가 이렇게 씁쓸하게 먹었네요. 그리고 2020년도 8월 2일 언제나 그러했듯이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그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젤리들을 샀습니다. 참고로 저는 쌍둥이 조카들 젤리를 사줄 때 저는 젤리 맛을 보고 평가해서 사진 않고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봐요, 여러분, 봉지를. 그러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뻑뻑하면 안 사가요. 애들 이빨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말랑말랑하고 몰랑몰랑한 뭐 마이구미 혹은 하리보 이거 위주로 많이 사가는데,
이거를 아마 다 이걸 목요일날 갖다 주고 이거를 어젠가 갖다 줬어요. 8월 7일날. 예. 근데 애들이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어제도 이거 조금씩밖에 안 줬는데 콜라 이러는데 더 사다 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애들한테 콜라만 나는 거 사주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제가 조금 욕을 먹었는데 하긴 너무 어린 나이에 콜라 먹으면 좀 치아에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일만 나는 쪽으로 사주려고요. 예,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8월 4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TV에서 우연찮게 떡볶이, 그 백종원이 새벽녘에 라면 끓이는 방법이랑 라볶이 하는 법에 대해서, 맛있게 하는 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마랑 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동네 마트에서 돈은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떡볶이 떡을 사고요, 어묵을 사고, 라면은 집에 있는 거를 꺼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계란은 기본적으로 낮에 삶아놨죠. 엄마가 여동생네 집 가기 전에요. 그래서 물에 담가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또 끓여야 되니까 떡볶이를 했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떡볶이 먹으면 또 입이 좀 맵고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탱크보이 배맛 나는 거 두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떡볶이 겸 라볶이를 했습니다. 백종원이 알려준 방법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8월 5일 어머니하고 두 번째 독대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 술자리를 가진 날인데, 이날은 어머니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습하고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왠지 어머니하고 술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울릉도 오징어 한 마리라도 딱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예사롭지 않게 비싸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금요일마다 그 건어물 파는 아저씨가 용달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파란 포토를 차 몰고요. 아기, 그리고 그 오징어 한 마리들, 그리고 지포를 이렇게 파시는데 생각으로 비싸잖아요. 이제 그 살지 못할 만큼 말이죠.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갔더니 오징어 한 마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만 얼마대가 넘더라고요. 12,000원인가 13,000원인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는 뭐 진미 오징어 납작하게 그 즙으로 되어 있는 거, 압축식으로 된 거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훑다 보니까 건오징어 철판구이가 있더라고요. 좀 눌린 거 같은 거. 좀 가격 그나마 좀 저렴하더라고요. 5천 얼마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 마트 앞부분 코너에 보면은 좀 싸게 파는 맥주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저는 필라이트, 파란 코끼리나 그 사과 맛이 나는 소머스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살 돈이 좀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크로코아는 이거 좀 저렴한 1280원인가 50원 하는 거 두 캔을 사갔고요. 어머니한테는 이걸 드렸고요. 저는 안주가 아닌 물마른 밥에 김치하고 밥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날 또 우연찮게 엄마가 여동생네 집 갔다가 혼자 오시는 길에 이렇게 인절미를 또 사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인절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아에 붙는 것도 있지만 이 콩가루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솔직히 하얀색 절편 떡이나 아니면 꿀이 들어간 동글동글한 꿀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오징어 안 먹냐 이랬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오징어를 안 좋아해요. 먹으면은 턱이 아프거든요. 저는 오히려 오징어를 먹어도요, 진미채 있죠? 팩에 들은 거, 그 일일이 다 찢어져 있는 거, 그게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낮에 그 유튜브 영상 제작하느라고 밥을 안 먹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밥에다 물을 좀 말아 먹을게요. 그래서 김치랑 해서 물마른 밥과 해서 안주 삼아서 맥주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술 한잔 또 오랜만에 또 한번 최근에 또 가까운 시간 내에 또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물마른 밥조차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쓰지 않고 참 달콤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독대하고 술 한잔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너무 자주는 안 들어요. 틈틈이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술 한잔 잔도 한번 어머니한테 좀 요청 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딸려져 있죠? 어머니는 원래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따라 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차갑게 밖에 상온에 있는 바람에 제가 얼음을 좀 띄워드린 맥주를 좀 따라준 건데, 어머니한테 사진 한 장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 미담을 또 미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윤호의 식탐 여행. 오늘은 어머니와 7월 중순부터 8월 6, 7월 4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돈은 없어도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돈은 있습니다. 윤호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윤호와 함께 식탐 여행을 해보셨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사진은요,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삼계탕과 뭐 여러 걸 해주셨지만, 이날 가장 뜻깊었고 좋았던 거는 어머니를 모시고 첫 실업급여 24만 480원을 가지고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소고기를 사드렸던 걸 가장 1순위로 뽑고요. 두 번째 최고의 잇 아이템으로서 최고의 사진 식탐 여행 중에 2순위로는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케이크를 사드릴 수 있는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좀 죄송한 아들의 이 바램대로 많은 걸 이렇게 화도 안 내시고, 분명히 저 몰래 분명히 어머니 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다 아는, 남들 자식들이 자기들 잘 챙겨주는 아들처럼 못해줄 많이 모자르고 많이 부족한 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쓴소리 할 때 쓴소리 해주시고, 좋은 소리 할 때 좋은 소리 해주시는 좋은 스승이자 좋은 친구이자 좋은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이렇게 막걸리로 이렇게 술 독대할 수 있었던 거, 이게 가장 제 두 번째 두 번째 베스트 샷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또 며칠 안 돼서 습하다는 핑계로, 날이 덥다는 핑계로 부모님과 두 번째 술 독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술 한잔 기울여 주실 만큼 참 많이 뭐랄까, 많이 무겁고 거리감을 둘 만큼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윤호의 식탐 여행 17번째 시간으로서 돈은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라면 돈이 있었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